추운 겨울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 높은 단열 성능의 매트, 보온성이 좋은 다운 소재의 침낭, 외부 환기를 차단할 수 있는 사계절용 텐트, 이 모든 장비를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의 배낭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장비는 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침낭, 좋은 텐트를 가져가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침낭의 성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한기로 인해서 그날 밤은 잠을 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와 침낭은 일체형 시스템으로 보고 장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매트의 단열 성능은 R밸류로 표기하는데요. 보통 1에서 3까지가 3계절용으로 보고 겨울철에는 최소 R밸류가 4 이상 되는 매트를 사용해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계절용 매트가 있는데 겨울용 매트를 또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알포 매트나 돗자리 형태의 방수 매트가 비교적 저렴하면서 R밸류 1에서 2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사용하시면 단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방수 매트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에어 매트 하나 깔고 이렇게 침낭. 그리고 동계 백패킹에는 반드시 매트, 침낭 수리 키트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매트 펑크나 침낭 찢어짐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수리 키트는 겨울철 매우 중요한 품목입니다. 다음은 침낭입니다. 겨울 백패킹용 침낭으로는 다운 종류의 침낭이 좋습니다. 다운 종류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털, 거위털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운 침낭이 좋은 점은 압축했을 때 패킹이 작아서 배낭의 부피를 많이 줄이면서도 펼쳤을 때 크게 부풀어 올라서 보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침낭의 부풀어 오르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침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필파워라고 하는데 필파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축률이 좋고 가벼우며 보통 필파워가 700 이상일 때 좋은 성능을 가진 침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모 충전량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필파워만 높다고 해서 따뜻한 침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침낭 안에 이 다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충전량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900필 이상의 다운을 사용하지만 충전량이 200g 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계용 침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소 낮은 600필 파워라고 하더라도 우모 충전량이 1200g 정도 들어있다면 이는 동계용 침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필파워와 충전량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충전량이 많다고 해서 또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질이 좋지 않은 충전재로 충전량만 높였을 때는 실제 무게만 무겁지 따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 좋은 다운 700필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온통 충전량이 300g 이상일 때 동계용, 500g 이상일 때 극동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침낭을 선택할 때는 보통 쾌적 온도, 적정 온도, 한계 온도라는 제품의 스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험상 실제 기온과 쾌적 온도의 스펙을 맞췄을 때가 가장 춥지 않고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스펙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추위를 느끼는 것도 다르고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침낭 스펙을 조금 더 높이거나 혹은 조금 더 낮춰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실제 경험상 적정 온도, 로우 리미티드 온도에 맞추게 되면 항상 추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낭을 고르실 때는 쾌적 온도, 컴포트에 맞추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추운 것보다는 오버스펙이 낫겠죠. 한계 온도, 익스트림 온도는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고 6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이 등급을 전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텐트입니다. 동계용 텐트는 강풍과 눈보라, 눈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단열성이 뛰어난 사계절용 텐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열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일론으로 된 원단과 2개의 이중벽으로 세워지는 더블월 텐트가 좋습니다. 텐트 플라이가 되도록 지면까지 내려오는 텐트가 찬바람 차단에
효과적이며 배낭과 등산화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변실이 있는 텐트, 그리고 메쉬가 아닌 되도록 사면이 막혀 있는 솔리드 이너 텐트가 훨씬 덜 춥습니다. 실제로 메쉬 이너 텐트를 가진 3계절용 텐트 사용 시에는 텐트 안과 밖의 온도차가 별로 나지 않지만 솔리드 형태의 이너 텐트의 경우 텐트 안과 밖의 온도가 상당히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영하 한 4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밖은 지금 영하 12도 정도 찍히는데 텐트 안과 밖에 한 8도 정도 사용을 하죠. 겨울철 텐트 선택 시 싱글월 텐트와 더블월 텐트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블월 텐트 선택 시에는 싱글월 텐트보다 훨씬 따뜻하고 사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비나 눈이 올 경우 전실이 있는 텐트는 배낭과 등산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전실이 있는 공간에서 요리를 할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월 텐트에 비해 설치 시간이 길고 바람에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싱글월 텐트는 더블월 텐트에 비해 비교적 바람에 강하고 텐트 설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블월 텐트 대비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거주성이 떨어지며 이너 텐트가 없기 때문에 결로 발생 시 얼음 알갱이가 떨어져 침낭을 적게 하는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이 다 얼었습니다. 확실히 더블월은 이런 이제 안에 이런 현상이 좀 덜한데 확실히 싱글월이라 가지고 내부가 이렇게 습기가 차가지고 얼어버리는 게 유독 확실히 좀 심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블월 텐트라고 해서 모든 텐트가 바람에 약한 것도 아니며 싱글월 텐트라고 해서 무조건 바람에 강한 것도 아닙니다. 브랜드마다 바람에 강한 텐트들이 존재하고 겨울철 설산 백패킹에 특화된 알파인 텐트 장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스타일에 따라 텐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월 텐트와 더블월 텐트는 기상 상태나 박지 상태에 따라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초심자 분들은 딱 하나의 텐트만을 운용하신다면 자립형 더블월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낭입니다. 3계절 장비와 4계절 장비는 부피와 무게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따뜻한 침낭, 더 따뜻한 의류, 추가적인 보온 장비와 예비 옷 등을 챙김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작은 배낭은 더 이상 패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백패킹 다음 날에는 꽁꽁 얼어붙은 텐트나 장비들이 부피가 커지게 되므로 추운 날 장갑을 낀 손으로 최초 집에서 패킹했을 때의 모습처럼 패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딱 맞는 배낭을 준비하기보다는 용량이 조금 여유로운 배낭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날 철수를 할 때 훨씬 신속하게 철수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